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이은주 김윤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부대화 특집 3편. 네. 오늘 이제 행복한 부부들의 대화법을 공개해 드리기로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네 가지에 네 가지.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행복한 부부는 어떤 대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행복한 부부들의 대화를 보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있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 네네네. 우리가 왜 회사에서 막 일하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 딱 와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집이 막 어질러져 있어. 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집이 어질러졌네. 어. 뭐 하고 있었어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집에서 뭐 했어? 지금 네. 왜 이 모양이야?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비난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물론 불평하죠. 왜? 그죠. 주저분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불평을 이야기하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콕콕 집어서 네. 구체적으로. 아, 왜 이렇게 네. 집이 어질러져 있어? 아, 집에 먹을 것도 없네? 뭐라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래서 절대 비난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아. 라는 거.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는 진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네네. 이 집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 그 당신은 왜 술 마시고 왔는데? 이런 어. 식으로 해서 네. 계속 이 비난이 정말 싸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왜 비난하고 비난하고 방어. 방어하고 비난하고 방어하고 방어. 이러면서 계속 그렇죠. 부부싸움이 된다고 하게 되는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도 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집이 어질러져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더 화가 내가 놀았나? 뭐 이런 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더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방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 나쁜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도 뭐부터 있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 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네. 내가 그 일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술을 마시고 이제 들어온 남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있는 사실대로 자기 오늘 술 마시고 들어왔네? 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내 감정. 그렇게 술 마시고 늦게 온 남편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자기 온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나 속상해. 라든지. 감정을 이야기한다. 예. 네네. 아니면 자꾸 친구들하고 술 마시니까 우리 가정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대화가 일방적일 수는 없으니까 남편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 했는지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 상대 역시. 입장. 네. 대화를 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나 혼자 일방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왜 그렇게 요즘 회사에 뭐 일 있어? 아니면 고민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게 하겠죠. 되겠죠. 그래서 네네. 내 상황을 남편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내 감정, 내 마음도 전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 오해도 풀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대화는 진짜 어느 부부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네. 가정이 다 대화. 네. 그렇게 근데 하시는군요. 근데 일상적인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행복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의 대화법에서 차이는 이 마지막 두 가지에서 크게 났어요. 네. 예, 이렇게 보통 뭐 자기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자기 감정도 감정을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봤어. 네.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남편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행복한 부부는 뭘 한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거 아세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이혼한 부부 중에서 네. 누가 참을까요? 행복한 부부가 참지 않을까요? 참으니까 더 행복한
네. 네, 보통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참아줘야지. 자기 그치.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하면 안 되잖아. 라고 그치. 생각하시는데.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네. 참는 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혼한 부부들이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속상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참으면 집안이 맞아요. 조용해져. 맞아요. 나만 참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 결혼식장에 가서 손 잡아주고, 그렇죠? 결혼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그때 돼서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 꾹꾹꾹꾹 참으셨대요. 네.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복한 부분이요, 참지 않고 이제 자기 느낌을 이야기를 해줬대요, 상대방에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그 이야기를, 혹시 배우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런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네?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다음부터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심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작정 참는다고 좋은 건 정말 아니네요. 근데 지혜롭게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게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이 대화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대신 부드럽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인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자꾸 자기한테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지실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나하고 할 때 보면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네. 그렇게 많이 하죠. 핸드폰 보면서 대화하는데 남편은 뭐냐, 핸드폰을 보지만 답은 다 했다는 거야. 나 듣고 있다는 거지. 근데 아내는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자체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핸드폰 보고 대화하니까 나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나하고 대화할 때는 핸드폰 두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100%다 확 변하면 좋겠지만. 그죠. 다 안 하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100%내 마음에 싹 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뭐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딱 놓고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뭔가 내 이야기에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네, 노력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 고맙다고 이렇게 예. 말해주는 거. 예,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네. 이 행복한 부부들은 어떻게 했다? 내가 요청사항을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했대요. 네. 네. 그 행복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의 다른 점이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아니면 이렇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그 보수 작업 바로바로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중간에 브레이크도 한 번씩 밟아주면서 대화를 강약을 좀 조절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하니까 이 싸움이라는 걸 안 할 수는 없는데 그쵸. 이왕 하더라도 보수 작업 이렇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한 부부들이 이혼의 87%를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중간 정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이렇게 반응하는 부부들이요. 네. 자, 혹시 결혼하면서 부부 사이에 정서 통장이란 게 만들어진 줄 아셨어요? 저도 몰랐다. 이 책 보고 네. 정서 통장이 네, 하나씩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뭐 평상시에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잡아주는 손길 하나, 뭐 격려의 자기 밥이 뭐 제일 맛있어, 오늘 되게 기분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서 통장에 하나하나씩 잔고로 쌓인대요. 근데 행복한 부부들은 평상시에 그런 걸 잘하겠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말 많이 하니까 통장이 그득그득한 거예요. 근데 행복한 부부도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쵸. 싸우면 이게 잔고가 확 인출이 돼요. 근데 워낙 잔고가 많으니까 인출이 돼도
잔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살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혼한 부부들을 봤더니 평상시에 이런 대화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격려를 하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 잔고가 확 인출이 돼. 그럼 잔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간당간당하거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자주 나오냐면 한 이유가 없으니까 자꾸 이혼해 뭐 이런 말을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부터 어떻게 우리가 정서 통장에 잔고를 많이 그렇죠. 그득 자주 쌓아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게 네. 우리나라 정서상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제 서로 이런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런 사랑의 언어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밑집 가족 여러분도 정서 통장 넉넉하신가요? 행복한 부부로 가기 위한 특별한 대화법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